2021년 일본 현고현 이나미초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사건에서 2명의 초등학생 형제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마스오류는 피해자의 삼촌으로 2021년 11월 현고현 이나미초의 주택에 가솔린을 뿌린 후 불을 질렀습니다. 피해자인 그의 조카 마스우키와 마키는 이 화재로 인해 생명을 잃었고, 이로 인해 마스오류는 살인 및 방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스오류는 아이들에게 불을 지른 후 살해한 것에 대해 그들에게 뇌 고통을 이해시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변호인과의 주요 대화입니다. 고통, 어떤 고통인가요? 인간으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 고통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정도의 고통과 불만이었어요. 그것은 누구에 대한 것인가요? 동거하는 여동생 부부에게. 왜 아이들에게 그런 일을 했나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서 왜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매우 죄가 깊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배심원 재판은 2월 7일에 열렸고 검찰은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7일에 열린 고베지방법원 히메지 지부의 배심원 재판에서 검찰은 형제를 살해함으로써 여동생 부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려는 행동은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그의 동기는 이기적이고 잔인하며 비인간적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고려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피고인이 형제를 비참한 상태로 만들어 여동생 부부를 슬프게 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며 지금도 여동생 부부에게 사과하고 싶지 않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지금도 그들을 괴롭히고 싶다. 형제를 간접적으로 살해한 것은 너희들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반성의 부재와 재판에서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더욱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재판에서 마스오 피고인은 기소 내용을 인정하며 사실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여동생 부부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을 보고 듣고 나서는 쉽게 사과할 수 없었다. 직접적으로 살인한 것은 나지만 간접적으로 그들을 죽인 것은 너희들이다. 현재의 정신 상태에서 사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형이 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7일의 재판에서 형제의 아버지도 법정에 나와 죄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형제의 죽음을 개처럼 죽었다고 말하거나 우리 부부가 간접적으로 그들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주장하며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판결은 이번 달 15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기사를 읽은 일본인들은 희생된 아이들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면서도 동시에 가해자가 겪었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인들 댓글 반응 함께 보시죠. 이 여동생 부부가 용의자에게 오랫동안 끔찍한 대우를 해왔고 그 원한으로 살해당한 것이 부부였다면 아마도 사형에 이르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용의자만이 알고 있으니 어찌할 방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사형은 정당한 형벌 요구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여동생 부부에게 향한 증오는 비정상적입니다. 조카 형제를 함께 죽음으로 데려간 것은 확대자살, 자폭테러이며 친족 간의 증오가 이 정도로 이르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유산상속 문제, 간호책임 문제 등 일반적인 가족 간 분쟁을 넘어선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리한 희생을 강요당한 형제의 명복을 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21년이었습니다. 아직도 몹시 속이 뒤집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동생 부부의 어떤 점을 보고 이렇게 큰 원한을 품었는지, 여동생 가족이 아닌 여동생 부부에게 원한이 있다면 이 부부면 충분했을 텐데 아이들을 죽인 후에도 아직 원한과 분노가 가셔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방화살인은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로 사형이 당연하지만 피고인의 여동생 부부의 과거 상황도 궁금합니다. 왜 피고인이 이렇게 극악한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이에 대해 신중하게 수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방화살인이 잘못된 것은 당연하고 피고인을 변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여동생 부부의 남편이 이사 가는 선택지는 없었을까요? 피고인에게는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 하니 그 자체로 그의 삶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아이를 살해하고 방화한 것은 여동생 부부를 고통받게 하려는 목적의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아이들에 대한 살인 욕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어른들의 인간관계에서 파생된 결과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희생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또한 깊은 고통을 겪고 있을 여동생 부부의 마음을 짐작할 수조차 없는데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족에 대한 사랑과 존중, 이해와 배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